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장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그 페인트도 상당히 교수님 어렸을 때 보면 뺑기 그랬거든. 뺑기. 요즘도 뺑기라고 그러나? 근데 이 항공 쪽에서 도장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면 처리 할 때 표면 처리의 목적이 그 소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아주 표면 처리를 하고 도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원소재가 있고 여기에 어떤 표면 처리가 돼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도장이라는 걸 더해. 페인트를. 이렇게 도장을 다시 더해. 그러면은 효과가 더 커지겠죠? 녹이 생기지 않는 방식의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의 목적, 항공기사항에 적용된 도장은 항공기의 각종 운행 조건 하에서 구조물을 보호하거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미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제가 항공 쪽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도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장 같은 걸 해요. 그 제가 이제 아버님 일 도와가지고 도장 이런 붓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냥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영구적인 도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눈 가리듯이 도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도장이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을까?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건데 무슨 도장 가져가지고 1시간 정도 또 수업을 하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항공에서의 도장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 있지만 도장의 목적이 이거 있잖아. 내식성을 부여하고 미관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항공기, 예를 들면 전체 도장이라 생각해봐요. 도장을 하고 나서 그게 항공기가 막 900km, 어떤 거는 마하로 막 날아다니는데 도장이 일어나봐, 벗겨져봐. 그러면 항공기 운항을 못 하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목적도 있지만 도장은 내구성이 좋아야 돼. 도장하고 나서 내구성, 피막의 내구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내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피막이 벗겨지지가 않아야 돼. 그러면 피막이 벗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막, 여러분들 도배하자, 도배. 여기도 뭐 이것도 도장한 거지? 여기도 도장한 거지? 여러분들 집에서 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배할 때 벽에다 바로 안 붙이죠? 네. 초벌 하잖아. 옛날에 교수님 어렸을 때는 신문지로 초벌을 했거든? 요즘 신문지로 안 하고 뭐 하얀 습자지 같은 걸로 하대.
그런 식으로 바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은 좀 있으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초벌을 하듯이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도장도 금속이나 또 이러한 벽에도 도장할 때도 초벌 처리를 해줘야 돼. 초벌 처리. 초벌 처리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초벌 처리는 뭐냐? 첫 번째가 클리닝. 클리닝이야, 클리닝. 아니, 면이 깨끗해야지. 우리 뭐, 계속 오늘 네일샵하고 연결되는데, 아니, 손톱에 네일 아트 하는데, 여기가 깨끗하지 않게 그냥 네일 아트 해봐. 그럼 좀 지나면 이게 또 벗겨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을 해야지 돼. 클리닝. 마찬가지. 벽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깨끗하게 제거를 그러니까 청결한 다음에 도장을 해야지 청결하지 않게 도장을 하면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도장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여기가 이제 이거는 도장의 전처리. 도장의 전처리. 두 번째가 뭐냐? 클리닝 다음이 뭐냐면 요건 조금 저거 한 건데 요거 한번 봅시다. 그치, 이거 여기다가 도장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지금. 응? 그러면은 도장이 이렇게 있어. 이게 원 제품이야. 그리고 근데 그 제품인데 한 제품은 표면이 반짝반짝거려. 한 제품은 표면이 울퉁불퉁해. 약간.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샌드페이퍼가 있어요. 샌드페이퍼가 있는데 이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데를 막 갈아. 갈면 어떻게 돼? 표면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맨들맨들한 면에다가 도장을 했을 때하고 약간 여기 스크래치가 났을 때 도장하는 면하고 어디가 더 잘 붙겠습니까? 스크래치 나는 게 더 잘 붙어요. 왜? 도장의 힘은 결국에 그냥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잘 붙어 있거든. 접촉 면적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도장을 쫙 뿌렸어. 페인트를 딱 뿌렸어. 페인트 딱 뿌렸어. 근데 여기는 울퉁불퉁하니까 이 접촉 면적이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넓겠잖아. 넓죠? 그래서 표면이 약간 까칠까칠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게 도장의 전설이야. 청결, 그리고 하나는 표면을 약간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거칠게 만드는 방법 하나. 1번. 응? 이런 식으로 샌드페이퍼로 밀어. 미케니칼로. 뭐 어떤 미케니칼 클리닝, 미케니칼 뭐 메소드로 해서 미케니칼 프리퍼레이션 해가지고 표면을 까칠까칠하게 만드는 거 있고, 두 번째는 화학적
화학적으로 아까 표면 처리에서 배웠죠? 여기다가 강력한 용액을 뿌리면은 이게 표면이 녹아 살짝. 그렇게 됨으로써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기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도장의 전처리입니다. 이 도장의 전처리를 해줘야 돼. 도장의 전처리를.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도장 페인팅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그 어디냐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아버님 도와서 도장할 때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페인트에다가 분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 청결도 클리닝도 안 하고 이런 전처리도 안 하고 했거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걸 모르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집에서 부모님 도와서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도장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거 특히 1번보다는 2번이 미케니컬이나 케미칼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자동적으로 클리닝이 되는 거야. 왜? 뭐 표면에 이상한 거 묻어 있는 거 샌드페이퍼로 살살 닦아버리면은 깨끗하게 없어지잖아. 또 표면에 뭐 이상한 뭐 저기 표면 화공약품이 묻은 것들 케미칼 클리닝을 하면은 깨끗하게 또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내구성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항공 쪽에서 실제 일을 할 때 도장 이게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도장은 우리가 항공기 부품을 만들고 항공기 뭐 최종 다 조립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도장 작업이잖아. 근데 그 도장 작업이 잘못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도장 작업이 잘못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이제 참고로 이제 교수님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은 항공기가 그 말 그대로 저기 여기 있나? 그 대한민국의 뭐 항공기인데 굉장히 큰 항공기야. 앞뒤 길이가 한 30, 40m 되고 날개 하나 길이만 해도 날개 전체 스팬까지 하면은 한 20m, 20m 되겠구나. 한 2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공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급해 도장을 해야 돼. 마지막 다 했어. 도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여름밤에 이제 그 도장 행가도 엄청 큽니다. 조그만 게 아니고 뭐 정말 전체가 다 이 도장하는 페인트 샵이야. 그래서 도장을 했어. 교수님이 한 게 아니고 도장 작업자들이 있죠. 도장을 쫙 했어. 하고 나서 이제 뭐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를 시키죠. 건조를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딱 했어. 또 잘 됐나 해가지고 딱 봤더니만 여름밤이야. 여름밤. 그리고 보통 항공기 이런 샵들은 허 벌판에 있거든. 이런 뭐 무안처럼 허 벌판에 있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딱 행가를 열어보니까 그 항공기 표면에 모기들하고 벌레들 있잖아. 다 낙하가 돼 있는 거야. 여름이잖아. 또 벌레가 얼마나 많아. 모기도 많고. 이것들이 불빛을 보고 다 쫓아와서 있잖아. 깨끗하게 도장해놨는데 그냥 진짜 수만 마리가 있잖아. 항공기 전체에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내가 딱 샀는데 자동차에 그냥 모기들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모기를 이렇게 하나 띄었더니만 이만큼 또 자국이 남는 거야. 참 생각해보세요. 수만 마리의 모기들이, 수만은 아니겠지만 수천 마리 정도 되겠지? 수천 마리의 모기들이 항공기 전체에 덮여 있는 거야. 참 그때 황당했지. 내일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새서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뜨고 봤더니만 항공기에 수천 마리의 모기하고 벌레들이 그냥 착륙해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 재작업했지. 재작업했는데 재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미 표면에 이미 항공기 표면에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기가 벌레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떼어냈더니만 떼어낸 것도 아니지. 막 모기 벌레 사체들이 이렇게 막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 도장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미케니컬 메소드로 저걸 다 갈아내야 돼. 자, 그런데 갈아내는데 어디까지 갈아내냐? 모재까지는 못 갈아내고 너무 로스가 많으니까 이 페인트 피막을 살짝 샌딩을 합니다. 미케니컬로. 이렇게 샌딩을 해서 이 위에 뿌리를 샌딩을 해서 다 날려버려. 이렇게 날려버려. 그리고 나서 저 위에다가 다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두께는 뭐 맨 처음에 두께는 한 2에서 2mm 정도 했는데 샌딩을 해서 모기를 다 제거해가지고 이걸 1mm로 줄였다가 다시 다시 페인팅을 해서 2mm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했어요. 밤에는 안 되겠다. 낮에 하자. 낮에 해가지고 해서 납품은 이제 한 며칠 지연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에피소드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장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도장 제일 잘하는 사람, 페인트 제일 잘하는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갈아냈다고 했잖아. 갈아내고 나서 이제 한국항공에 있는 그 도장 작업자가 다시 뿌렸어. 근데 색이 안 맞아. 색은 맞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갈아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막 색깔이 유니폼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라디에이션 약간 울퉁불퉁하게 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이웃집에 사는 정비공장 사장님이 갑자기 떠올랐어.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님.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사장님, 혹시 정비공장에 그 도장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정비공장에서 도장 작업자가 있는데 얘가 기술이 좋대. 그 나보고 그 친구 잠깐 갔다가 써보래.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 우리 이제 저기 항공 도장 작업자도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자동차 도장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도장 작업자들 여러분들 그 자동차 뭐 일부 페인트 하고 나서 도장하는 거 봤죠? 옆에하고 차이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주거든? 난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들었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시켰어. 항공기 있잖아. 항공기. 어?
항공기 전체를 그 친구 불러다가 도장을 했어. 그리고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도장을. 맨날 자동차 도장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동차는 이 좁잖아. 작으니까 사실 좀만 싹 해도 이게 유니폼하게 나오거든? 근데 항공기는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스프레이를 하는데, 이 스프레이에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균일도라 그럴까? 이게 기계처럼 정확해야 돼. 나오는 분사량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항공기 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때 그 친구를 특채를 했어요. 특채를.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그 동네 있잖아. 동네 정비공장에서 그 진짜 우리 저기 정비공장 페인트 작업자들 봐라. 막 시커먼 옷에다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대기업에서 특채를 했으니 얼마나 집안에 경사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특채를 했어. 그래서 근데 원체 이제 잘 살지. 지금도 그 회사 다니는데 결혼도 하고, 만약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도장 이거 하고 있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좀 저거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크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도장, 그래서 지금은 저기 회사의 간부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은 나를 잘 만났지. 내가 이웃집 정비공장 아저씨한테 했는데, 근데 지금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맨날 그 정비공장 아저씨한테 명절 때마다 가서 인사를 하대.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라는 게 상당히, 항공기 도장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얽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얽힌 얘기가 많다는 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야건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어느 분야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공은 다 각각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작업하잖아요. 암만 자동화 한다고 해도 아직 항공기 도장은 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내가 있잖아. 이거 참고로 얘기하면, 도장 두께는 그 부위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지금 뭐 2mm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더 얇아요. 한번 도장을 하잖아. 항공기 전체,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표면도 마찬가지로 다 도장을 해야 돼. 근데 도장의 두께가 제한돼 있어. 도장의 두께가 이거보다 상당히 작지. 실제 두께는 0.3에서 0.5mm야. 뭐 0.3도 아니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0.1에서 한 0.3 정도 되겠다. 굉장히 얇아요, 도장 두께는. 그게 도면이나 규격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장 두께는 몇 밀리미터다 해가지고 도장 두께를 다 측정을 합니다. 부위를 다 찍어서 지금 몇 미리 이거 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항공기 전체 도장을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약 한 600kg 정도 들어간대요. 도장 양이. 물론 이제 기종에 따라 좀 틀리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면 한 500kg라고 칩시다. 500kg가 항공기에 도장으로 들어가. 500kg면은 성인이 80kg로 치가지고 몇 명이야? 6명이다, 6명. 6명. 미국 왕복하면은 400만 원이거든? 6명 곱하기
400만 원. 그 얼마야? 예? 2,400만 원. 424. 2,400만 원이야. 예? 2,400만 원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도장을 하면 500kg인데 500kg를 도장을 안 하면은 사람을 6명 더 태우고 6명 더 태우면 400만 원씩 쳐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400만 원을 버는데 2,400만 원이면은 조종사 2명 월급을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부 항공기는 도장을 안 해. 도장을 안 해. 도장을 안 해버려. 왜? 그냥 이 도료값 쓰는 대신에 그냥 사람을 더 실차. 그러니까 도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도장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파트가 수만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장 조금씩만 두께가 오버돼봐. 그럼 전체적으로 무게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장 두께를 컨트롤을 해줘야 돼. 뭐 내가 2mm로 막 뿌려가지고 뭐 됐네 뭐 이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0.1mm, 2mm, 0.3mm 뭐 이런 식으로 도장 두께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봅시다. 자 도장의 목적 했고, 자 뭐 맞죠? 내식성 오겠는데 여기 있지만 도막의 피막, 경고성. 아까 내구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구성. 그래서 항공기의 속도 증가에 따라 대기 중 존재하는 먼지 등의 입자와 충돌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경고성. 갖추어야 돼. 그리고 지상과 고공과의 심한 온도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막, 피막, 이게 내구성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당장 항공기 멈춰가지고 도장 다시 해야지. 또 외관상 안 좋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막의 경고성,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이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클리닝도 해야 되고 전처리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그리고 뭐 평활성도 됐고, 평활성은 당연히, 그리고 이제 경량화, 그죠? 항공기 전면에 적용되는 페인트 도막의 무게는 비행 중량을 증가시켜 연료의 소모량을 증대시킨다고. 연료의 소모량. 네? 때문에 비행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도막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성능 페인트 개발과 두께를 최소화하여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장은 그냥 도장의 자재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 베이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도장 많이 해봤으면 알겠지? 베이스가 있어야죠. 깡통에 딱 해서 베이스가 있습니다. 주제 베이스 플러스 경화제가 있어야 돼. 또 마찬가지 경화제, 카탈리스트, 경화제. 이렇게. 그리고 이 베이스하고 이 경화제가 섞여가지고 이제 도장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좀 신너, 희석제가 있어야 돼. 왜? 이거는 이제 페인트 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붓으로 칠할 거냐, 스프레이로 칠할 거냐에 따라서 이 신너라는 거를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지만, 여기 있네. 포장 단위, 키트, 베이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1대1인 경우 베이스하고 경화제가 1대1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양이 작은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렇게 키트해서 팝니다. 왜? 이 베이스하고 경화제는 사용할 때 섞어야지 미리 섞어놓으면 굳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섞게끔 해서 포장 단위로 해서 키트를 팝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전에 한번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이 점도라고 있는데 페인트를 있는데 페인트의 자재의 묽고 진함의 끈적임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점도는 또 중요하거든. 왜? 점도, 그러니까 아까 신라를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신라가. 그래서 점도가 이 끈적임의 정도가 세다. 점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그 페인트를 이제 점도라는 게 점도가 우리가 점성이 높다라는 건 끈적끈적하다는 얘기거든. 점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페인트를 섞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도 뭐 유사한 컵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거 너무 큰 거지만 점도 컵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베이스와 카타리스트를 섞어서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 그런데 싹 빠져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점도가 높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빠져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여기다 물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하고 기름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하고 틀리잖아. 물 넣으면 더 빨리 빠져나오고 기름을 넣었을 때는 천천히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점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규격서에 이런 식으로 점도 컵이 있어서 규격서에서 이거는 몇 초 흘러내리는 속도를 시간으로 측정한다 그랬잖아. 몇 초 안에 이게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이 베이스하고 카탈리스트를 섞은 다음에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이게 이 점도를 맞춰줘야 돼. 그때 그참 신나를 더 집어넣든지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스킹 뭐 마스크잖아. 마스크 똑같습니다. 도장에서 마스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도장을 하고 싶지 않은 면에다가 거기는 어떤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거기를 이 도장면이 묻어도 나중에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칭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게 마스킹 테이프인데 내가 여기는 도장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붙여놓아서 페인트를 딱 칠하고 다 마른 다음에 요거를 싹 끼워버리면은 여기는 도장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스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스킹.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수리할 때 보면은 마스킹 해야 됩니다. 막 그러죠. 마스킹 해야 된다고. 자, 이제 요게 마스킹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라이트,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어요. 통상 셀프 라이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페인트 자재는 제조 후 유기 성분의 성질 변화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료의 물성치가 변합니다.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페인트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페인트에 보면은 써 있어요. 이게 요거의 스토리지 라이프는 몇 월 며칠까지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그런 이제 스토리지 라이프가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용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트 라이프, 파트 라이프라는 것도 있고 뭐 반응 시간 뭐 플래시 오프 타임도 있어요. 플래시 오프 타임, 팩토리 타임, 뭐 참 용어가 뭐 나름대로 굉장히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스펙에서 규정돼 있어. 예를 들면은 팩토리, 이거 뭐 플래시 오프 타임이라고 할까? 플래시 오프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페인트를 칠했어. 그러면 이거를 건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 들고 들어가냐면은 페인트 칠해서 오븐에 집어넣어요. 빵만 굽는 게 아니고 도장하고 나면 이거를 오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경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있잖아. 바로 페인트 칠하자마자 오븐으로 가면은 피막이 손상을 입어요. 어떻게 손상을 입냐? 베이스에다가 도장을 했어. 도장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도장을 해놨어. 도장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도장 맨 처음에 굳기 전에 이 도장은 뭐예요? 베이스하고 카탈리스트가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베이스와 카탈리스트가 합쳐진 거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휘발 성분이 있어요. 휘발 성분. 어떤 이렇게 안에 이제 뭐 유기 화합물이 경화될 때 보면 그 안에서 어떤 휘발 성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휘발 성분이 바깥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이 고온 분위기로 오븐에다 집어넣으면은 휘발 성분이 빨리 나와. 휘발 성분이 막 빨리 나와. 빨리 나오다 보면은 도장 피막이 부풀어. 막 구멍이 나듯이 있잖아. 볼록볼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프레시 오프 타임. 페인트를 제품에 적용하고 고온에서 강제로 건조를 하면 도마의 건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페인트에 함유된 유기용제, 솔벤트 성분이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 건조를 하게 되면 이 솔벤트가 여기 있지만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는 데서 막 열을 가하다 보면은 배출 성분이 도막 내부에 잔류해서 기포 현상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규격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동안 오븐에 집어넣기 전에 상온에서 유지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플래시 오프 타임이에요. 플래시 오프 타임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거 다 기록해야 돼. 플래시 오프 타임 10분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지만 공정서에다가 이건 작업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플래시 오프 타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기록해. 지금 작업이 11시 47분에 완료. 플래시 타임 10분이니까 플러스 10분 더해서 11시 57분까지 상온에서 놔두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규정들이야. 플래시 오프 타임, 팩토리 타임, 뭐 반응 시간, 스탠다드 타임, 파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규격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지켜줘야 돼. 그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제 건조, 뭐 풀큐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오븐에 집어넣는 거는 강제 건조죠. 왜? 빨리빨리 건조를 시켜가지고 빨리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븐 건조, 상온 건조 안 하고 또 완전 경화, 풀큐어 이게 완전히 경화되는지 안 경화됐는지 또 확인하고 자, 뭐 됐고 근데 페인트도 있잖아. 아까 그 도배 얘기했잖아요. 도배가 좀 초벌구이를 한다 그랬죠. 초벌구이. 도배하기 전에 초벌로 도배하잖아. 그게 신문지나 습자지 같은 걸로 한다 그랬죠. 페인트도 똑같습니다. 페인트도 항상 최종 페인트, 탑코트, 최종 페인트를 하기 전에 중간에 파트가 있다 했으면 먼저 살짝 초벌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초벌로. 이게 여기 나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돼. 프라이머를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또 도장을 해요. 탑코트. 여러분들 실제 보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저거는 벗겨 보면은 그 밑에 이런 프라이머가 있어. 프라이머.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서 뭐 프라이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탑코트라는 거를 합니다. 탑코트. 자, 우리가 알아둘 거는 프라이머, 탑코트.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 그 페인트 규격도 각 회사별로 다 틀려요. 프라이머, 탑코트, 뭐 테프론 코트, 뭐 솔리드 필름, 루브리컨트, 퓨어 탱크 코트 해가지고 각 자재들도 틀리고 적용 규격도 다 틀립니다. 도막 두께도 틀려요. 이거 다 0.5mm 인치예요. 인치. 이런 식으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막 두께도 각각 다 틀려요. 그리고 뭐 페인트 공정도 마찬가지 공정서에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페인트 처리하고 나면은 또 마찬가지 이 페인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줘야 돼.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검사해야지? 두께는 이게 초음파 검사기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두께 검사를 하는 거고 피막이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 그거를 우리는 여기 있지만 페인트 접착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 접착력 테스트가 뭐냐? 그냥 쉽게 생각. 이러한 특수 테이프가 있어요.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수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다 붙인 다음에 딱 해가지고 띄워봐. 그러면 여기에 페인트가 묻어 나오는지 안 묻어 나오는지를
보고서 페인트 도막이 잘 돼 있네, 핀막이 잘 붙었네, 안 붙었네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이제 좀 뭐 시비어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칼로 있잖아. 칼로 쫙쫙 긁어. 찍찍찍찍 해가지고 긁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확 끼워. 그래도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아야 돼. 또 어떤 애는 하나 있잖아. 여기다가 물 있잖아, 물주머니를 여기다가 이 꺼즈에다가 물을 묻혀서 여기다가 탁 붙여놔가지고 24시간을 여기다 붙여놔. 그런 다음에 나중에 24시간 후에 가서 물주머니 제거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또 갖다가 확 끼워봐. 그래가지고 이 접착력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접착력 시험 방법 여기 있잖아. 내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테이프 붙여가지고 확확 껴냅니다. 그리고 뭐 여기 건식 접착력 테스트도 있어요. 날카로운 칼날로 스크래치를 해서 스크래치면에 테이프로 당겨내는 것도 있고, 또 습식, 그렇죠? 증류수를 묻힌 꺼즈를 올려놓고 20에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물기 제거한 다음에 쑥 떼어내는 방법. 또 어떤 접착력 테스트도 각각 다 틀립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거네, 이렇게 웹 테이프 있잖아. 여기다 물에 젖은 꺼즈를 집어넣다가 뜯어내고 나중에 확 페인트를 테이프를 당겨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하고 나서 저 합격했다. 잘 됐네, 페인트.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해야겠죠, 아이디. 이렇게. 아이디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항공용 부품에도 도장 한번 찍어요. 이렇게. 마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디 마킹. 여기에 똑같습니다. 품번, 제조번호, 제작일자,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마킹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도 다 돼 있네, 그치? 회사별로 다 틀리지만, 어떤 회사도 만들었고, 무게가 뭐고,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도 마킹도 있잖아. 규격화돼 있어.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킹도 거기에 사용되는 잉크도 알파 문구 가서 잉크 사가지고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사이즈, 잉크, 종류, 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 다 스펙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쭉쭉 지어서 보이네요. 무슨 다 틀리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디어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도장이 힘든 게 있겠어? 아이디가 힘든 게 있겠어?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항공 쪽은 어느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이제 맨 마지막 분야잖아. 처음부터 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판금도 배우고 기계도 배우고 복합제도 배웠어. 그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페인트하고 하는데 페인트 잘못해봐.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 다시 또 페인트 해야 되고.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이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일단 도장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